안녕하세요. 노원개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재료와 뉴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주가가 오르면 결국 기자분들이 끼워 맞추기식이라도 뉴스를 가지고 오십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여러분들이 장 전이나 장 후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미리 관심 종목을 선별해 놓는 것이 아니라면 장중에 갑작스러운 수급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은 결국 특징주를 달고서 뉴스가 나오게 돼요. 재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장중에 구분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특히 단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점 돌파를 하시는 분들은 재료의 진위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수급이 어느 정도 적정히 들어오면은 전고점이나 특이 지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셔서 돌파 매매를 하셔야 되죠. 물론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료의 진위 여부를 확실히 따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급이 들어왔는지 정도만 확인하시고 중요한 위치를 돌파해 주거나 중요한 위치에서 눌림목을 형성한다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재료와 뉴스의 흐름 파악이고 재료의 연속성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거나 단타를 할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으신 분들이 보통 단타를 못 하시고 수익 매매로 넘어오게 되십니다. 재료와 뉴스의 흐름 파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재료와 뉴스의 크기, 허와 실, 연속적으로 호재와 악재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이평선 매매를 하시던 아니면 눌림목 매매를 하시던 본인들이 정한 보조지표 관련해서 수익 매매를 하시겠죠. 물론 저는 이평선이나 보조지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요. 한미글로벌이 바닥에서 들썩들썩 할 때는 반도체나 다른 뉴스를 가지고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음에는 네옴시티 투자총괄 책임자 만남, 이게 8월 25일 HTS 종합뉴스 기준으로 뽑았는데요. 8월 25일 날 이제 책임자를 만났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기존 사우디에 수주 이력이 있다고 해서 한미글로벌이나 세아그룹주가 같이 올랐죠.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한다고 해서 이슈가 있었고 9월 28일에 총리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세자가 방한이 무산됐다고 뉴스가 나왔고요. 날짜는 10월 17일 날 뉴스가 나왔고요. 국토부 장관이 이 뉴스 이후로 주가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줍니다. 국토부 장관이 네옴시티 수주 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를 10월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네옴시티 코리아 원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윤 대통령이 왕세자를 접견이 유력하다는 뉴스가 마지막으로 나왔고요. 11월 17일 날 접견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고로는 이제 한미글로벌 임원들이 주식 매도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주식을 매도한 게 옵션이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부적으로 채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원들이 주식 수를 많이 줄였고요. 이와 관련돼서도 뉴스가 한번 나왔지만 지배구조에는 문제가 없다 하면서 최대 주주가 5% 정도, 그리고 임원들은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너무나도 자주 있는 시나리오고 세력조 관련돼서 강의를 하시거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최대 주주랑 회사랑 세력이 먼저 컨택을 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대신 회사 임원들도 주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컨택을 한다고 하는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옴시티 원팀 코리아로 옥석 가리기도 했는데요. 그 원팀 코리아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들은 기존에 같이 네옴시티 테마로 올랐지만 갑작스러운 급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로 하신 분들은 기존에 고점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와 재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고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거나 눌림할 때 당일날 팔고 나오면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며칠 있다가 원팀 코리아에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같이 섹터로 올랐지만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회사를 찾아보시고 사우디에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원팀 코리아에 지금은 참여를 안 했지만 나중에 반박 기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나 뉴스는 악재와 호재가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을지를 파악하시고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수익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한 번은
매매를 잘못하고 매도 타이밍에 못해서 물리더라도 본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전에 빠져나올 수 있는 뉴스와 재료가 돼야 되겠죠. 뭐 전기차나 네옴시티, 원전 관련된 거. 이제 날짜별로 한번 보면은 8월 25일이 여기입니다. 8월 25일 날 거래대금이 500억 정도 들어오면서 고가가 17%까지 올라갔지만 종가는 6% 정도 마감을 해줬죠. 그래도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다 지지해주는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26일 날 상한가를 도달해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일날 이 뉴스로 수급이 들어오고 고점을 유지해주지 못하더라도 네옴시티는 연속적으로 날 뉴스가 너무나도 많고 수주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지수가 반등하게 되고 시장이 반등장이 오게 된다면 네옴시티는 대장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9월 1일 날은 기존 사우디 수주 이력이 있다고 나오면서 한 번 더 큰 이슈를 주게 됩니다. 일봉상으로만 보셔도 1대1 파동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대1 파동이 그려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9월 28일 날 빈살만이 총리로 임명이 됐고 방한 예정 관련된 뉴스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9월 28일이면은 이날이네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관해서 일정도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이 28일 날 왕세자 총리 임명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네옴시티 관련돼서 크게 뉴스가 있지 않더라도 28일까지 조정이나 횡보가 예상된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 매매를 하고 이평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료를 네옴시티로 초점을 맞췄다면은 28일 전에는 어떠한 이평선, 어떠한 보조지표가 있더라도 시드를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28일 전에는 매수해도 엄청 강력한 뉴스가 아닌 이상은 매매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익 매매를 하고 단타 매매를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은 그러한 강력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장중 대응이 힘들어요. 그런 경우엔 다음 눌린 타점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28일 날 이렇게 조정을 주고 며칠 있다가 강하게 올라가 주죠. 이 종목은 지금 1파, 2파 나오는 동안 특성을 보면은 뉴스가 나온 당일날은 상승을 안 해주고 그 다음이나 다다음 날에 시세를 주는 경우가 덜어 있죠. 9월 1일 같은 경우에는 3일 정도 조정을 주고 뉴스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올라가서 만약에 기존의 수익 매매나 이평선 매매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아마 매매를 못 하시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28일 날 일정을 체크하셨더라면은 이날만 기다리시면 되겠죠. 이 앞에는 두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 파동을 보고 이 파동까지를 목표가로 예상을 하고 28일 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일 날 총리로 임명됐지만 며칠 있다가 시세를 줬죠. 크게. 아마 다른 네옴시티 관련된 뉴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10월 17일 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방한 무산이라는 악질적인 악재 뉴스가 나옵니다. 뭐 악재 뉴스라고 부르기도 아깝고 악질 뉴스입니다. 악질. 왜냐면 나라에서도 바로 해명 기사를 냈는데 방한이 예정돼 있던 게 없다. 원래 없었기 때문에 무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 기사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7일 날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시가가 개파락해서 마이너스 17%인데 이 앞에 있던 분봉상 그려보시면 나올 텐데 이 앞에 있던 박스권을 내려갔다가 바로 살려주죠. 물론 종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갔지만 이 종목은 앞에 나왔던 파동값을 정확하게 도달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리고 이평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11선, 21선 때 매수를 하셨겠지만 오히려 이평선 매매를 하실 거면은 이런 악재가 뉴스가 나왔는데 이평선을 지지해준다? 이럴 때 매수를 하시고요. 호재가 나왔는데 이평선을 지지해준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평선 매매는 근거가 조금 부족한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일날 바로 반박 기사가 나왔고 19일날은 원혜룡 국토부 장관이 수주 전에 적극 참여한다고 뉴스를 냈습니다. 19일날 바로 반등을 해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뉴스가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주 전 적극 참여된 뉴스로 올랐는지 아니면은 방한이 무산됐다는 뉴스가 아니다. 이런 해명 뉴스로 하루 이틀 있다가 반등한 건지 아니면 거기다 힘을 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뉴스를 내면서 같이 올라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허와시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월 19일 날 국토부 장관이 수주전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코리아 원팀이라고
뉴스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네옴시티의 수주전에 참여할 종목들과 회사들이 이름들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앞에서도 1파, 2파, 3파 나오고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눌림 대응이 조금 힘들고요. 분봉상 단타로 대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짧게 단타를 치면서 고점 돌파를 하면서 가야 돼요. 아니면 추세를 잡고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재료에 따른 수급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이미 수급이 들어오고 재료와 뉴스가 나온다면 눌림을 잡으셔야 되지만 눌림을 기다리는 동안 뉴스와 재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눌림을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한 재료인지 뉴스인지를 한 번 더 찾아보고 분석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와 뉴스에 대해서 허와실도 따져보시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 뉴스와 재료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연습해 보신다면은 수익 매매는 어렵지 않고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